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배우면 자꾸 까먹는 영어 5070 세대를 위한 정말 쉽고 친절한 영어 회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제가 일기 형식으로 준비했거든요. 저는 짧은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길 위 어디에나 하얀 눈이 내려 있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일상과 관련된 것들을 연습하면 나중에 복습하기도 좋고 써먹기도 좋을 겁니다. 이런 것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돼요. 지금부터 한 문장 한 문장 제가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저만 믿고 따라와 주세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어느새 일상이 되는 미니멀 영어.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면요. 저는 짧은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어요 라고 하고 있죠. 언제나 영어 문장은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하다,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영어로 바꿔볼까요? I went outside for a short walk. I went outside for a short walk. 이렇게 했고요. 가장 먼저 나는 나갔어요. I went. 가다, go. 이거의 과거형이 went라고 볼 수 있거든요. 가다가 아니라 갔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바깥으로 나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바깥쪽, outside. 이걸 더해서 I went outside. I went outside. 이렇게 첫 번째 의미 단위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뭘 하러 갔는지 그 이유만 붙이면 되겠죠? For a short walk. 여기까지 쭉 이어서 가주시면 되고요. 어떤 이유를 말할 때 우리가 for를 많이 사용합니다. short walk. 짧게 걷는 거, 즉 짧은 산책을 말하죠. 그래서 짧은 산책을 하러, 짧은 산책을 위해서라고 하면 for a short walk. 한 단어 한 단어로 뚝뚝 끊기는 것보다 부드럽게 한 의미 단위는 쭉 이어가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for a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for a short walk. for a short walk. 중요한 내용인 short walk. 여기 강세를 좀 해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for a short walk. 이렇게 되겠죠. 나는 바깥으로 나갔어요. I went outside. 짧은 산책을 하러. For a short walk. 연결해서 볼까요? I went outside for a short walk.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산책을 갔는데요. 길 위 어디에나 하얀 눈이 있었죠. 의식의 흐름대로 쭉 따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영어로 해볼게요. The white snow was everywhere on the road. The white snow was everywhere on the road. 자, 이번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얀 눈. 이거를 주어, 주인공으로 삼아 볼게요. 그러면 하얀 눈이 어디에나 있다 라는 기본 문장을 만들 수 있잖아요. The white snow was everywhere. 네, 하얀 눈은 뭐 동작, 달려가거나 무언가를 먹거나 이렇게 할 수 없겠죠. 그냥 어디에나 있는 상태로 있다. 상태 비동사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현재는 is이지만 과거는 was가 됩니다. 그래서 The white snow was everywhere. 네, 이 하얀 눈이 있었는데 어디에나 있었다. 여기저기 다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길 위에서라고 하기 위해서 on the road 이거를 뒤에 붙여주시면 되겠죠. 참고로 접촉의 느낌을 가진 게 on이니까 길 위에 딱 붙어 있다라고 해서 on the road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걸 하나의 덩어리로 기억해 주시면 on을 쓸까, as를 쓸까, by를 쓸까 이런 고민하는 시간이 좀 더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연습해 주시면 돼요. 어디에나 하얀 눈이 있었죠. The white snow was everywhere. 길 위에. On the road. 연결하면 The white snow was everywhere on the road.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어디에나 하얀 눈이 있으니까 그냥 나가면 안 되겠죠. 저는 따뜻한 장갑과 부츠를 신었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거는 I wore my warm gloves and boots. I wore my warm gloves and boots.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이번에는 내가 신었다라고 하고 있죠. 신발을 신든 모자를 쓰든 옷을 입든 몸에 장착하는 거면 전부 다 wear,
입다라는 동사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이거의 과거 형태가 wore 이렇게 되겠죠? 저는 입었어요. I wore. 뭘 입고 신고 꼈나 보면 첫 번째, 따뜻한 장갑. My warm gloves. 두 번째, 부츠. and boots.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참고로 부츠도 그렇고 장갑도 그렇고 한 짝만 있으면 크게 의미가 없잖아요. 두 짝 같이 써야 되겠죠? 양말이나 신발이나 안경이나 이런 것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은 복수 형태로 써줘야 되고요. 그래서 뒤에 s를 붙여줬죠. 다시 한번 해보면요. 나는 신었습니다. I wore 나의 따뜻한 장갑과 my warm gloves 그리고 부츠를요. and boots. I wore my warm gloves and boots.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가면요. 바람이 조금 차가웠습니다. 막 이제 나갔는데 바람이 차가운 걸 느낀 겁니다. 영어로는요. The wind was a little bit cold. The wind was a little bit cold. 바람이 어떤 상태였습니다. 자, 이번에도 상태, was를 사용하고 있죠.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물을 설명할 때는 보통 비동사를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The wind was. 바람이 어떤 상태였는데? A little bit cold. 멜로디까지 같이 외워주시면 좋아요. A little bit. 강세를 little, 여기 강하게 주시면서 a little bit. 조금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춥다라고 하면 cold. 이렇게 말하면 되지만 조금 추웠어요. 차가웠어요. 라고 하면 a little bit cold. A little bit cold. 노래 교실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A little bit. 이것보다 몸에 살짝 리듬을 넣으면서 몸을 살짝 움직여 보세요. A little bit. A little bit. 저는 고개를 까딱하면서 얘기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몸의 어딘가에나 힘을 주면 됩니다. 바람이 어떤 상태였는데 조금 차가운 상태였다. The wind was a little bit cold. 네, 월요일부터 어제부터 굉장히 지금 날씨가 춥죠? 이번 주 날씨 정말 춥다고 하는데 여러분 밖에 나가시잖아요. 왜 이렇게 춥지? 이 생각 아마 드실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 돌아오셔서 집에 있는 친구일 수도 있겠고 가족일 수도 있겠죠. 날씨 어때? 라고 물어보면 이 표현 바로 얘기해 주시면 돼요. The wind was a little bit cold. 바람이 조금 차갑더라고. 천천히 다시 해보면 The wind was a little bit cold. 갑자기 이 문장이 딱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뿌듯합니다. 이렇게 바로 실전에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이거를 배우고 따라 말하다 보면 그런 상황에서 자꾸 한 번씩 떠오르거든요. 이거를 몇 번 거치고 나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말이 툭툭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무 위에 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봤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추운 날씨에 설명하다가 이 의식의 흐름대로 전환됩니다. 나는 봤어. 뭘 봤냐면 작은 새 한 마리를 봤는데 그게 어디 있었냐고? 나무 위에 있었지.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이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I saw a small bird on a tree. I saw a small bird on a tree. 나는 봤어. 보다가 see, 봤어는 saw. 나는 봤어. I saw. 뭘 봤냐면 작은 새 한 마리. A small bird. 그냥 새가 아니라 작은 새. 이런 식으로 꾸며주는 말들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좀 더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해볼까요? 나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봤어. I saw a small bird. 그리고 나서 이제 장소를 말하고 있죠. 그게 나무 위에 있다. 나무에 지금 붙어 있는 거죠. 위에 있든 옆에 있든 아래에 있든 붙어 있으면 on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가 다리를 나무에 딱 붙이고 나무 위에 있다. On a tree. On a tree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는 거예요. 나는 봤어. I saw. 새 한 마리야. A small bird. 그게 나무 위에 있었지? On a tree. 자, 이거를 세 가지를 던진다고 보시면 돼요. 천천히 해볼게요. I saw a small bird on a tree.
I saw a small bird on a tree. 천천히 해도 괜찮지만 멜로디는 한번 살려본다. 그리고 의미 단위별로 덩어리별로 얘기해본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정말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새는 나를 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라고 하고 있죠. 새가 있었는데 노래를 불렀다. 자,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It looked at me and sang a song. It looked at me and sang a song. Look, 보다인데요. look at까지 같이 기억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look at 하면 어떤 점, at이 점을 콕 집는 느낌이 있거든요. 콕 집어서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걸 말해요. It looked at me. 그게 날 봤어. 여기서 그것은 그 새라고 보시면 되겠죠. The bird, the bird. 계속하면 귀찮기도 하고요. 꼭 이 단어를 다 써야 될까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영어에서는 간단하게 it으로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사람이고 남자라면 he라고 하거나 여자면 she라고 하겠지만 동물들은 it이라고 해줘도 괜찮아요. It looked at me. 네, 새가 나를 쳐다봤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서 뭔가 보는 느낌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And sang a song. sing a song이 노래를 부르다죠. sing의 과거는 sang. 그래서 sang a song 하면 노래를 불렀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 새는 나를 보고 노래를 불렀어요. It looked at me and sang a song. 하나, 둘, 의미단이 안 되는 거 위주로 다시 연습한 다음에 붙여주시면 돼요. 네, 새가 나를 봤어요. It looked at me. 그리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And sang a song. It looked at me, sang a song. 나눠서 얘기하고 붙여서 얘기하고 계속 반복해 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저는 아주 행복한 겨울날을 보냈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I had a very happy winter day. I had a very happy winter day. 우리 이런 인사말 한 번쯤 들어봤죠? 좋은 하루 보내세요. Have a good day. 여기서 have는 가지다 라기보다는 어떤 시간을 보내다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I had, 저는 보냈어요. A very happy winter day. 그냥 하루를 a day라고 하는데요. 그냥 하루가 아니죠. 아주 very 행복한 happy 겨울날 winter day. 하나씩 이 꾸며주는 말들을 붙여주시면 돼요. A happy day, a happy winter day, a very happy day. 이런 식으로 하나씩 빼면서 내가 원하는 느낌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여기서는 다 넣어보죠. 저는 아주 행복한 겨울날을 보냈답니다. I had a very happy winter day. I had a very happy winter day.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같이 해봤는데요. 여기서 끝하고 멈추는 게 아니라 약간 머리를 쓰는 거죠. 한국어 문장 보면서 하나씩 만들어 보는 거 추천해 볼게요. 여기 있는 것들 한 문장씩 얘기해 보고요. 헷갈리는 거 콕 집어놨다가 그거 위주로 다시 강의를 볼 때 다시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같이 연습할 겸 한 문장씩 같이 해볼까요? 저는 짧은 산책을 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I went outside for a short walk. 길 위 어디에나 하얀 눈이 내려 있었죠. The white snow was everywhere on the road. 저는 따뜻한 장갑을 끼고 부츠를 신었어요. I wore my warm gloves and boots. 바람이 조금 차가웠지만 기분은 좋았어요. 여기서는 우리 바람이 조금 차가웠어요를 했었죠. 그거는 The wind was a little bit cold. 만약 뒤에 것도 만약 배웠다면 But I feel good. It's okay. 이 정도로 얘기해 주셔도 괜찮겠죠? 나무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았는데 그 새는 나를 보고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첫 번째, 나무 위에 앉아있는 작은 새 한 마리를 보았어요 부터 해볼까요? I saw a small bird on a tree. 두 번째, 그 새는 나를 보고 노래를 불러주었답니다. It looked at me and sang a song. 정말 아주 행복한 겨울날을 보냈습니다. I had a very happy winter day. 이렇게 하는 거죠. 영어 자막도 준비했거든요. 이거 보면서 하나씩 손으로 적어보면서 시간 나실 때마다 보고 따라해 주셔도 좋습니다. 얘기해보고 적어본다. 계속해서 내가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꺼내보는 시간 정말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송지훈입니다. 나홀로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어디 가기도 힘들고 해외 나가서 공부하기는 더더욱 힘들죠. 그럴 때는 내 방에서 해야 되는데요. 그럴 때는 영어 일기를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를 준비해왔거든요. 이거를 하나씩 영어로 바꿔보면서 일상 대화를 연습해보는 거예요. 그게 차곡차곡 쌓이게 되면 그것들을 조합해서 내가 원하는 말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잠깐 멈추시고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셔도 좋고요. 몰라도 괜찮아요. 제가 하나씩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어느새 일상이 되는 미니멀 영어. 첫 번째는요. 오늘 오랜 친구들과 등산을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등산을 다녀온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I went hiking with my old friends today. I went hiking with my old friends today.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영어 문장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시작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여기서는 나는 등산을 다녀왔다. 이걸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등산이라고 하면 뭐 climb이라던가 mountain 이런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는데요. climb mountain 이거는 전문 장비를 가지고 하는 등산을 얘기하고요. 보통 둘레길을 걷거나 간단한 산 정도 우리 등산하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그거는 go hiking 이게 훨씬 더 잘 어울리는 표현입니다. 내가 배낭 메고 그냥 옷 입고 간다. 그러면 go hiking이 더 자연스러워요. 여기서는 과거 다녀왔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고의 과거형인 went를 사용해서 I went hiking. I went hiking. 이렇게 시작해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누구랑 같이 갔는지, 언제 갔는지 등등의 정보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내 오랜 친구들과 관계니까 with my old friends. 함께 한다는 느낌의 with를 사용해봤고요. 두 번째, 오늘 갔다 왔으니까 today. 이렇게 되는 거죠. I went hiking with my old friends today. 하나, 둘, 셋 정보를 생각하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나눠서 연습해 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정리된 걸 쭉 얘기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 되는 부분만 다시 한번 with my old friends, with my old friends 이렇게 반복하면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무들이 푸르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등산을 갔는데 나무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럴 때는요. The trees were green and beautiful. The trees were green and beautiful. 이번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나무들이 어떠했다 라고 나무를 주어 주인공으로 삼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름답고 푸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뭔가 동작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면 비동사를 쓰는데요. 여기서는 과거형 뭐뭐였습니다 라고 하고 있으니까 were를 써보도록 할게요. The trees were 그 다음에 어떤 상태인지 꺼내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푸른 거, 초록초록빛이 나는 거 green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름답다 and beautiful green and beautiful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죠. 나무들이 푸르고 참 아름다웠습니다. The trees were green and beautiful. 한 번 더 해볼까요? The trees were green and beautiful. 내가 머리로 이럴 때 쓰는 거구나 라고 이해가 됐으면 그때부터는 많이 따라하면 따라할수록 좋습니다. 계속해서 의미 생각하면서 많이 입을 괴롭혀 주세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중간에는 and로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많이 나눴죠. 이렇게 두 개 생각해 주시면 돼요. We walked slowly and talked about many things. We walked slowly and talked about many things. 이렇게 됐고요. 가장 먼저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걷다가 walk, 과거형 walked 이렇게 바꿔줬고요. 그냥 우린 걸었어요가 아니라 천천히, 영어로는 slowly.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부터 해볼까요? We walked slowly.
We walked slowly. 그리고 나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하다, 말하다 중에서도 이야기하다에 좀 가까운 게 바로 talk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어떤 특정 내용을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라 수다 떨고 이야기하는 이 모습이 떠오르시면 돼요. 그리고 talk는요, 보통 about가 많이 사용되는데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talk about.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talk about many things. 이거를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 라고 기억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나누었다, 나누다는 동사 딴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고요.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많은 것들이 있었어. 이런 식으로 쉬운 단어를 사용해서 문장을 만드는 걸 계속해서 연습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talk가 아니라 talked, 과거형을 쓰고 있죠. talked about many things. talked about many things. 하나씩 다시 해볼까요?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We walked slowly. 그리고 and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talked about many things. talked about many things. 자, 긴 문장도 이렇게 하나씩 한 다음에 연결해 주시면 돼요. 쭉 가볼까요? We walked slowly and talked about many things. 그리고 산행은 조금 힘들었지만 맑은 공기를 마시니 상쾌했습니다. 조금 긴데요. 이것도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산행이 힘들었어요. 이번에 그리고가 아니라 힘들었지만 뭐뭐가 있습니다. 이 좋은 내용이죠. 부정적인 내용, 긍정적인 내용, 상황을 바꾸는 but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The hiking was a bit hard, but the fresh air felt great. 한번 더 해볼까요? The hiking was a bit hard, but the fresh air felt great. 긴 문장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씩 보면요. The hiking, 산행을 하이킹이라고 해요. 우리 등산을 가다라고 하면 go hiking이라고 하지만 그냥 산행, 이거는 hiking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행은 어떤 상태였습니다. The hiking was 어떤 상태였냐면 힘든, hard, 힘든 상태였어요. The hiking was hard.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느낌을 좀 더해서 a bit까지 사용했습니다. 그냥 hard라고 하면 힘든이라는 의미지만 a bit hard라고 하면 조금 힘들었다. 이런 식으로 의미를 살짝 경감시켜주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산행은 조금 힘들었습니다. The hiking was a bit hard. The hiking was a bit hard. 이렇게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상황을 반전시키고 있죠. 힘들었지만 뭐뭐는 좋았다라고 하면 but을 사용해서 But the fresh air felt great.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도 주어가 사람이 아니라 the fresh air. 신선하고 맑은 공기. 이거를 주어로 둬보도록 할게요. The fresh air. 이 신선한 공기가 felt great. 아주 느낌이 좋았다라고 하고 있죠. 내가 맑은 공기를 마셨어. 그러니까 상쾌한 기분이 들었어. 물론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지만 더 간단하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최대한 쉬운 단어를 써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The fresh air felt great. 이런 문장 구조 한번 연습해 보시면 좋습니다. 이게 내가 한국어를 완벽하게 번역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힘들 수도 있고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다시 해볼게요. 맑은 공기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다. But the fresh air felt great. 한 번 더요. But the fresh air felt great. 처음부터 가볼게요. 산행이 좀 힘들었는데요. 그래도 맑은 공기 마시니까 좋더라고요. The hiking was a bit hard, but the fresh air felt great. 그리고 나서 정상에서 함께 사진도 찍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영어로 해볼까요? We reached the top and took photos together. We reached the top and took photos together. 이렇게 하고 있죠. 우리 등산 갈 때 정상에 가다, 정상에 다다르다 라고 해서 reach the top 이런 표현 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에 다다랐습니다. We reached the top. We reached the top. 그리고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And took photos together. Take a photo 혹은 take photos 라고 해서 사진을 찍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take a picture 이것도 맞는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거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take의 과거 took을 써서요. took photos together.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정상에서 사진 찍었습니다. 즉 정상에서 함께 사진 찍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씩 해볼까요? We reached the top and took photos together. 처음에 하실 때는요. 이렇게 하나씩 한 의미 단위씩 말씀해 주시면 돼요. 물론 원어민들은 정말 빠르게 휙 지나갈 건데요. 우리는 일단 걷는 것부터 시작해 주시는 게 좋겠죠. 너무 빨리 뛰려고 하면 또 근육통 또고요. 아, 내가 이거 언제 하지? 라고 무너질 수 있거든요. 천천히 한 다음에 점점 내가 영어로 말하는 게 익숙해질수록 속도는 자연스럽게 붙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We reached the top and took photos together. 그리고 내려와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사실 등산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려와서 먹는 맛있는 음식들이잖아요. 비빔밥 먹었다는 거 어떻게 하면 될까요? After coming down, we ate delicious bibimbap. After coming down, we ate delicious bibimbap. 이렇게 하고 있죠. 어떤 사건 후에라고 할 때는 우리가 after를 쓸 수 있는데요. After school, 방과 후에. After work, 일이 끝난 후에. 이런 식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근데 동사를 쓰고 싶잖아요. ing로 꼭 써주셔야 돼요. come down 하면 내려오다죠. 그런데 내려온 후에, 내려와서라고 하면 after coming down. After coming down.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나중에 다른 동사를 쓰고 싶더라도 여기서는 ing를 꼭 써주셔야 됩니다. 내려와서는 after coming down. 우리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We ate delicious bibimbap. 우리는 먹었습니다. We ate. 뭘 먹었냐면 맛있는 비빔밥. Delicious bibimbap.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어요. We ate delicious bibimbap. 내려와서 맛있는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After coming down, we ate delicious bibimbap. 쪼개보고 길게 보고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나누는 건 사실은 의미 단위별로 있지만 내가 자연스러우면 쭉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내가 아직 실력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after coming down, we ate delicious bibimbap.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다리는 좀 아프지만 기분은 참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완성해 보도록 할게요. My legs are a little tired, but I feel good. My legs are a little tired, but I feel good. 아까는 조금이라고 할 때 a bit을 사용했죠. A bit tired. 네, 이것도 물론 가능하고요. A little, 이것도 조금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A little tired 라고 하면 조금 피곤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둘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입에 잘 붙고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배운 거를 우리가 a little로 바꿔주셔도 문제는 없어요. My legs, 다리는 두 다리, 다리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보통 복수 형태로 사용됩니다. My legs are a little tired. 내 다리가 조금 아파요. 여기서는 아파요가 아니라 아프지만 기분은 좋아요. 이런 식으로 또 반대되는 내용 얘기하고 있죠. but으로 연결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끝납니다. But I feel good. 하지만 기분은 좋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있죠. 다리는 아파요. 하지만 기분은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My legs are a little tired, but I feel good. 네, 뭐 등산뿐만 아니라 우리 뭐 달리기를 한다거나 오래 걷는다거나 이렇게 운동하면 다리가 좀 아프고 피곤해지죠. 하지만 운동하고 나니까 기분은 좋잖아요. 이게 바로 My legs are a little tired,
but I feel good. 나 이 표현 생활 속에서 자주 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은 따로 적어놨다가 반복해서 써보시고요. 실제 상황 왔을 때 또 한번 써보셔도 좋습니다. 여기까지 같이 한번 해봤고요. 잠깐 멈추고 우리 배웠던 거 한번 얘기해 보셔도 좋아요.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안 될 수는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한 번 더 보고 또 너무 어려우면 일단 지나갔다가 내가 저번에 a little tired를 배웠는데 I'm a little sad. 비슷한 표현이 나왔네. 이런 식으로 자주 만나면 익숙해져서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차근차근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냥 지나치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한번 적어보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저도 배운 표현 있으면 적어보고 시간 날 때마다 보고 따라해 보거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조원입니다. 영어 말하기를 잘 하려면 내가 입으로 많이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요. 전혀 관련 없는 이야기나 보자마자 지루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꾸준히 하기가 쉽지 않죠.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영어 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시작되는 이 이야기를 영어로 바꿔서 얘기해보고 시간이 날 때마다 복습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어 말하는 게 훨씬 더 편해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한 문장 한 문장씩 친절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어느새 일상이 되는 미니멀 영어. 첫 번째 문장은요. 저는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저는 살고 있어요. 어디 살고 있냐면 아주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부터 문장을 구성해 가시면 되는데요. I live in a quiet and cozy apartment. I live in a quiet and cozy apartment.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살아요. I live. I live. 이걸 먼저 꺼내면 그 다음부터는 문장 만들기가 훨씬 더 편해질 거예요. 여기서는 in까지 함께 사용해서 I live in, 어디에 산다. 보통 장소, 어디 공간 안에 있다고 할 때 in을 사용하죠. 그래서 a quiet and cozy apartment.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를 뒤에 붙여서 I live in a quiet and cozy apartment. I live in a quiet and cozy apartment. 언제나 문장은 주어 동사, 누가 무엇을 한다. 이것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내가 살고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I live. 그리고 in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은데요. 어느 나라에 산다든지 어떤 도시도 괜찮고 아파트도 괜찮습니다. 공간 안에 있다는 느낌의 in을 주로 사용합니다. I live in. I live in. 하나처럼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아파트는 apartment. 멜로디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파트가 아니라 apartment. 이 par 여기 강세 강하게 주시면 됩니다. apartment. 아파트가 되겠고요. 그냥 아파트가 아니라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라고 해서 quiet and cozy apartment. 꾸며주는 말들을 앞에 넣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더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겠죠? 조용한 quiet, 편안하고 아늑한 cozy. 그래서 저는 조용하고 아늑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I live in a quiet and cozy apartment. 한 번 더 해볼까요? I live in a quiet and cozy apartment. 실제 나의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말씀해 보시면 좋고요. 멜로디, 강세 주고 아닌 건 빼고 이런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I live in a quiet가 아니라 I live in a quiet and cozy apartment.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작은 베란다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우리 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My favorite place is the small balcony. My favorite place is the small balcony. 가장 좋아하는 favorite. 여기서는 장소라고 했지만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누구예요? 음식이 무엇이에요? 이렇게 질문할 때도 정말 많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My favorite place.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 이게 주어가 되겠죠. 그거는 어디 어디입니다라고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뭐 가장 좋아하는 장소가 뭐 달려가거나 그러진 않겠죠. 비동사 is를 사용해 볼게요. My favorite places. place is를 연속해서 하다 보면 place is 얘기하기 좀 힘들거든요. places 이 정도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places, places. 그렇죠? 그 다음에는요. the small balcony. 베란다를 베란다라고 하면 약간 콩글리시에 가깝고요. balcony가 조금 더 자연스러운 표현입니다. 작은 베란다, the small balcony. 벨 할 때 입을 크게 양쪽으로 벌려주시면서 약간 짜내는 소리 내주시면 돼요. 우리가 사과도 애플이 아니라 apple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벨커니가 아니라 balcony 이렇게 해주시면 더 자연스럽게 되겠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작은 베란다입니다. My favorite place is the small balcony. My favorite place is the small balcony.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는 화분들이 몇 개 있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요걸 주어 동사를 I have를 사용해서 해볼게요. 저는 화분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그곳이죠. 장소는 간단하게 그냥 그곳으로 해볼게요. I have some flower pots there. I have some flower pots there. 네, 물론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 there is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나를 주어로 둬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 된다면 I have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가셔도 됩니다. 저는 무엇이 있는데요. 그곳에 있어요. 이런 느낌으로 I have some flower pots there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화분들은 flower pot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그것들이 5개 있다라고 하면 5 flower pots 숫자를 앞에 내보내시면 돼요. 하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뭐 그냥 몇 개 좀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다면 아주 적절한 표현이 바로 some입니다. 그냥 좀 있어 해서 좀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I have some flower pots there. 저도 베란다에 화분이 몇 개 있는데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거든요. 이 표현이 가장 적당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베란다에 있는 우리 화분들 생각하면서 얘기해 볼까요? I have some flower pots there. And a small balcony. 앞에서 나왔던 거 그대로 써주셔도 되지만 사실 중복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얘기했는데 꼭 얘기해 줄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there, 그곳에로 간단하게 말하고 있어요. 영어는 줄일 수 있는 거면 이렇게 간단하게 줄이는 걸 좋아합니다. 거기에는 화분들이 몇 개 있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have some flower pots there. I have some flower pots there. 그리고 창문을 통해 초록색 공원을 볼 수 있어요 라고 하고 있죠. 이 창밖에 뭐 도로나 아파트 같은 걸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공원 뷰가 쫙 펼쳐진 겁니다. 그거를 영어로는요. I can see the green park through the window. I can see the green park through the window. 이렇게 할 수 있어요. 2가지로 나눠볼게요. 첫 번째, I can see the green park. 이것도 더 나누면 I can see the green park. 이렇게 둘 수 있는데요. 일단 내가 뭐뭐를 하는데 그냥 하다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능력이나 가능성을 말할 때는 can을 써주시면 돼요. I can. 그래서 저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it. 이런 표현도 있죠.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see the green park. 보다 see 뭐를 보냐면 green park. 초록색 공원. 공원이 있는데 산처럼 뭔가 파릇파릇하고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더 green park라고 하면서 이 상상력을 자극되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I can see the green park. 저는 초록색 공원을 볼 수 있어요. 한 번 더 해볼게요. I can see the green park. I can see the green park. 그게 어디에 있냐면 through the window. 뭔가를 쭉 지나서 관통해서 하는 느낌을 through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 창이 있는데 그거를 쭉 관통해서 저쪽 편에 우리 초록색 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 느낌을 through the window. 창문을 통해서 이 정도로 번역해 주시면 더 자연스럽겠죠. through the window.
자, 우리가 거실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balcony, 베란다를 봤더니 이 창문을 쭉 통과해서 저쪽에 초록색 공원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상상하면서 영어로 해볼게요. I can see the green park through the window. I can see the green park through the window. 하나씩 하나씩 의미 단위 만들어 주신 다음에 붙여서 쭉 가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매일 아침 식물들에게 물을 줘야 됩니다. 네, 우리 물 안 주면 얘네들이 밥이 없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겠죠. 반드시 줘야 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주는 게 좋겠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라고 살짝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I should water my plants every morning. 뭐 점심에 줘도 되고요. 뭐 이틀에 한 번 줘도 되고 사실은 반드시 아침마다 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should를 써볼 겁니다. 만약 매일 아침 반드시 줘야 되고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 그러면 have to가 더 잘 어울리겠죠. I have to water the plant. 이렇게 들어갔을 건데요. 여기서는 해야겠어, 뭐뭐 해야 돼 라는 느낌으로 I should. 그리고 식물들에게 물을 주다. water, 이건 물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물을 주다 라고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water my plant. 화분들, 식물들에게 물을 주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게 언제냐면 매일 아침이에요. every morning. 매일매일을 every day라고 하듯이 뒤에 day를 morning으로 바꾸면 매일 아침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뭘 해야 돼요? I should. 뭘 해야 되냐면 우리 식물들에게 물 줘야 돼요. water my plant. 그게 언제냐면 매일 아침이죠. every morning. 이렇게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정보를 꺼내보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I should water my plant every morning.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서 차 한 잔 마시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고 하고 있죠. 저도 지금은 너무 추워서 베란다에 나갈 수가 없는데요. 날씨가 좀 따뜻할 때는 베란다에 의자 간단한 거 하나 탁 해놓고 차 마시면서 바깥 바라보면 기분이 굉장히 좋거든요. 이거는 I like to have a cup of tea here. I like to have a cup of tea here. 이번에는 I like to 패턴을 써볼 건데요. I like to는 하나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뭐뭐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취미는 뭐예요? My hobby is playing badminton. 이렇게 하는 것보다 I like to를 사용하는 게 내가 평상시에 좋아하고 즐겨하는 일들을 말하기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취미는 뭐뭐예요 보다 저 배드민턴 치는 거 좋아해요. 우리도 한국어로 이렇게 많이 얘기하죠.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I like to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활동. 여기서는 have a cup of tea. have는 가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어떤 시간을 가지다. 먹거나 마시는 시간을 가지다 라고 해서 먹다 마시다 have. eat이나 drink 이것만큼 자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a cup of tea. 그냥 차가 아니라 차 한 잔. 이렇게 액체 같은 것들은 앞에 꾸며주는 말들 많이 등장합니다. 맥주 한 병이라던가 차 한 잔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have a cup of tea 라고 하면 차 한 잔을 마시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 here. 아까는 거기라고 해서 there이라고 했다면 이번엔 여기에서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여기에서 하면 here이라고 할 수 있어요. I like to have a cup of tea here. I like to have a cup of tea here. 이렇게 살짝씩 의미 단위별로 중간에 살짝 끊어도 괜찮아요. 익숙해지면 I like to have a cup of tea here. 이렇게 쭉 갈 수 있고요. 초창기 연습할 때는 I like to have a cup of tea her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내 속도에 맞춰서 이건 바꿔간다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 우리 집은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곳이에요 라고 하고 있죠. 누구든지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 집, 내 집이 가장 편하고 나에게 좋은 장소죠. 가장 편안한 최상급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My home is the most comfortable place. My home is the most comfortable place. 이렇게 해볼 건데요. 여기서는 the most, 최상급을 썼습니다. comfortable, 이러면 그냥
편안한이라는 의미인데요. 가장 편안한이라고 하면 the most comfortable, the most comfortable 이것만 붙여주시면 되겠죠. 여기서는 집을 house가 아니라 일단 home이라고 해볼 건데요. house는 진짜 눈에 그려지는 그 장소로서의 집이라면 home은 보금자리 느낌 되는 약간 추상적인 느낌, 따뜻한 느낌이 떠오르면 home이 더 잘 어울립니다. 우리 집 home, 그리고 그냥 뭐 아파트가 딱 떠오르거나 저기 있는 저기 집 이렇게 하면 house예요. 아주 그냥 딱딱하고 건조하게 house, 따뜻한 느낌으로 home 이렇게 감정을 한 스푼 담으면 나중에 구분하기 훨씬 더 쉬울 겁니다. My home is the most comfortable place. 우리 집은요 가장 편안한 곳입니다. 뭐 뒤에 in the world 세상에서 붙여도 되고요. 그거 없어도 그냥 세상에서 전 세계에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겠죠. 붙여도 되고 빼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뺀 버전으로 해볼게요. My home is the most comfortable place. 한 번 더 천천히 해볼까요? My home is the most comfortable place. 자, 마지막 제가 한국어 자막 쭉 가지고 왔거든요. 진짜 내가 일기를 쓴다, 말해본다 생각하면서 얘기해 보시면 되는데 전체를 외워서 하긴 힘들기 때문에 여기 있는 한국어 보면서 한 문장 한 문장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헷갈리는 것들은 뒤에 우리 영어 자막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거나 아니면 앞으로 돌아와서 강의 다시 들어주셔도 괜찮겠죠? 여기서 잠깐 멈추고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공책에 내가 영어 일기를 써보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꼭 한번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미니멀 영어 성지원입니다. 영어가 어려우셨던 분들, 입에서 맴돌고 밖으로 잘 꺼내지 못했다면 지금부터 15분만 집중해서 강의를 한번 들어주세요. 제가 정말 쉽고 간단하게 영어로 말하는 방법 알려드릴 건데요. 오늘의 재료는 바로 영어 일기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만나봤던 이야기들, 그걸로 할 거예요. 그러면 잘 외워지기도 하고요. 나중에 꺼낼 일도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스토리텔링으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해 어느새 일상이 되는 미니멀 영어. 첫 번째 문장은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라고 하고 있죠. 영어 문장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요. 나는 갔어요. 어디 갔냐면 도서관에 갔는데 그건 동네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 보는 겁니다. 한국어와 조금 달라서 헷갈릴 수 있는데요. 계속 만들다 보면 몸에 배어서 나도 모르게 나올 수 있을 겁니다. I went to a small library in my town. I went to a small library in my town. 저와 함께 계속해서 중얼중얼 따라해 주시면 가장 좋고요. 들으면서 입도 같이 움직여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나는 갔어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가다는 go. 갔다라고 과거를 말하면 went. I went. 어디로 갔죠? To a small library. 보통 가다는 어디로 가다라고 해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to와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I went to. 그 다음에 장소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도서관이라고 하면 library 이렇게 하는데요. 그냥 도서관이 아니라 하나의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면 a small library.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더 다채롭게 꾸밀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I went to a small library. I went to a small library.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끝내야 되지만 이 도서관이 동네에 있다라는 걸 표현해 주기 위해서 in my town 이거를 끝에 붙였습니다. 보통 어떤 공간 속에 있다라고 할 때 i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작은 동네도 들어가고요. 혹은 도시나 나라 이렇게 큰 단위들은 보통 in과 함께 사용합니다. in my town 이렇게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I went to a small library in my town.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멜로디 생각하면서 하나씩 한번 해보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I went to a small library in my town. 자, 그리고 쉬운 영어 동화책을 한 권 빌려줘 라고 하고 있죠. 영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 쉬운 동화책 정도는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서 괜히 한번 꺼내게 되거든요. 저도 괜히 한번 영어로 된 이런 영화도 보고 동화책도 보고 책도 꺼내보고요. 이런 활동들을 영어 초창기, 초보자 때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I borrowed an easy English storybook. I borrowed an easy English storybook. 자, 빌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보통 빌리다라고 할 때 두 가지 많이 떠오르거든요. borrow, lend. 한국인이 많이 헷갈리는 문법. 여기서도 꼭 들어가는 내용이긴 한데요. borrow는 빌려오다라고 기억하면 편합니다. 손을 상대방에서 나 쪽으로 끌어당기면서 빌려오다. 반대로 빌려주다라고 할 때는 lend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동화책을 빌려온 거죠. 그래서 I borrowed. 과거니까 끝에 ed 붙여서 빌렸어요 라는 의미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뭘 빌렸냐면 책 한 권 빌렸는데요. 그냥 책 한 권 하면 a book 이렇게 끝나겠는데 그냥 책이 아니죠. 이야기책을 말하니까 storybook. 근데 영어로 된 이야기책이니까 English storybook. 근데 그게 난이도가 쉬운 거니까 easy English storybook. 이렇게 하나씩 더해간다고 보시면 돼요. 쉬운 영어 동화책. easy English storybook. 나중에 여러분이 넣고 싶은 거 넣고 빼고 싶은 거 빼면서 그냥 쉬운 책이 되기도 하고 그냥 영어 책이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쉬운 영어 동화책을 한 권 빌렸죠. I borrowed an easy English storybook. I borrowed an easy English storybook.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그냥 책 빌렸으면 I borrowed a book.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창가에 앉아서 천천히 읽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뭐뭐 했어요, 뭐뭐 했어요. 과거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는요. 순서대로 해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창가에 먼저 앉았고요. 그리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I sat by the window and read slowly. I sat by the window and read slowly. 이렇게 했고요. 앉다라고 하면 sit. 앉아, 아래에 앉다라고 해서 sit down 이런 표현 많이 쓰죠. 거기서 동사가 sit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거형은 sat. I sat. 저는 앉았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그냥 앉는 게 아니라 창가에 앉았다. 옆에 있다라고 할 때 우리가 by라는 우리 전치사 쓰거든요. by the window. 이렇게 하면 창가에, 창 옆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창가에 by the window.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로 교육해 주시면 나중에 그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the window만 바꿔서 창가에 앉기도 하고요. 혹은 책상 옆에 앉기도 하고요. 혹은 뭐 램프가 있으면 램프 옆에 앉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창가에 앉았어요. I sat by the window. 그리고 나서 read slowly. 책이나 뭐 공책이나 아니 뭐 신문이나 뭐 이런 것들 읽다라고 할 때는 read 이 동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과거로 바꾸면 read가 됩니다. 그런데 모양은 똑같아요. R-E-A-D. 모양은 딱 똑같은데 발음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read slowly.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I sat by the window and read slowly. I sat by the window and read slowly.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냐면 그건 모든 단어들을요. 그런데 괜찮아요. 자, 문장 구성 머릿속에 떠올리고 얘기해 보시면 돼요. I could not understand every word, but it was okay. I could not understand every word, but it was okay. 이렇게 하고 있고요. could, 할 수 있다, can의 과거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I can do it. 저는 할 수 있어요. 여기서 can은 능력을 말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could를 사용하는데 뒤에 not까지 붙여서 I could not. 저는 무엇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I could not understand. I could not understand. 뭐를 이해할 수 없죠?
every word. 모든 단어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펼쳤는데 이건 이해가 가능한데 모르는 단어가 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럴 때는요. I could not understand every word. could not을 써서 과거에 무언가를 할 수 없었다는 걸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반대되는 내용, 하지만 하면 but을 사용해 주시면 되죠. 그것은 무엇이었습니다. 괜찮은 상태. It was okay. 현재로 it is okay라고 하면 괜찮아 라는 의미고요. 괜찮았어요 라는 과거는 is를 was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But it was okay.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But it was okay. 전체 문장 한번 해볼까요? I could not understand every word, but it was okay.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사전에서 몇몇 단어들을 찾아봐야겠어요. 네, 모르는 단어 찾아보면 되겠죠? 예전에는 사전 이렇게 책 꺼내가지고 막 알파벳 가서 굉장히 복잡했는데 요즘은 그냥 검색창에 딱 치기만 하면 바로 나오죠. I should look up some words in my dictionary. I should look up some words in my dictionary. 여기서 in my dictionary라고 하면 사전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마 네이버 영어 사전 이런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앞에서부터 보면요. I should로 시작하고 있는데 앞에서 can은 할 수 있다 라는 의미였고요. should는 뭐뭐를 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돼 라기보다는 하는 게 좋겠어, 해야겠어 이런 부드러운 조언의 느낌이 있습니다. 상대방한테 조언할 때는 you should라고 하겠고요. 나한테 내가 뭐뭐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면 I should로 시작해 주시면 돼요. look up 하면 어디 있지, 단어가 뭐지 라고 이렇게 찾아보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look up some words 라고 하면 몇몇 단어들을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look up some words. 이 구동사만 딱 기억하는 것보다 이 문장, 문장이 너무 길면 look up some words라고 덩어리를 기억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요. 단어 너무 길어 보이죠? 하나씩 같이 해볼게요. 나 뭐뭐 해야겠어. 뭐뭐를 해야 돼. I should. I should. 무엇을 해야 되냐면 단어들을 좀 찾아봐야겠죠? Look up some words. Look up some words. 그게 어디냐면 사전에서. In my dictionary. In my dictionary. 전체 문장 보면요. I should look up some words in my dictionary. 전체 문장 다 하려고 하면 좀 복잡할 수 있지만 하나의 덩어리를 연습한다 생각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연습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책을 반납할 겁니다. 영어로 I will return this book next Tuesday. I will return this book next Tuesday. 자, 이번에 will을 사용하고 있죠? can은 할 수 있다. should는 뭐뭐 하는 게 좋겠어. will은 뭐뭐 할 거야 라는 미래 느낌이에요. I will. 나는 할 거야. I will. 뭘 할 거냐면 return this book. 돌려주고 반납하는 걸 return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식당 같은 데 가면 return 이렇게 적힌 데 가면 다 먹은 걸 반납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책을 반납할 거야. I will return this book. I will return this book. 언제 반납하죠?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 다음이라고 하면 우리가 next를 사용하죠. 그래서 다음 달, 다음 주 화요일. 이렇게 시간을 말할 때 next를 활용해 줄 수 있어요.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이 되겠죠? 다음 주 화요일에 이 책을 반납할 겁니다. I will return this book next Tuesday. I will return this book next Tuesday. 마지막 문장으로 가봐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제 마음을 젊게 만들어줍니다. 나는 뭐뭐 해요. 저는 뭐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 수 있고요.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 거. 이것은 뭐뭐 해요. 이렇게 동사를 사용하고 싶다면 Learning new things makes my mind feel young. Learning new things makes my mind feel young.
동사에다 ing를 넣어주시면 돼요. 배우다가 learn 이렇게 된다면 배우는 것은 lea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배우는 것은 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길게 해서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learning new things. learning new things. 여기까지가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만들었다라고 하고 있죠. 만들다 makes. 뭘 만들었냐면 내 마음을 만들었어요. my mind.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젊음을 느낄 수 있게 feel young.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이런 문장 구조 한번 만나봤다라고 생각해 주셔도 괜찮아요. 이런 것들이 처음엔 어색한데 나중에 계속 하다 보면 느낌이 팍 오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동사 ing를 넣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뭐 예를 들면 제가 배드민턴을 치는 것은 즐겁습니다. Playing badminton is fun. 이런 식으로 훨씬 더 간단하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요. 새로운 것들을 배우는 거. Learning new things. 만들어요. Makes. 내 마음을 만듭니다. My mind. 어떻게 죠? Feel young. 젊게 만들어준다 라고 하고 있죠. 이걸 쭉 이어서 하면 Learning new things makes my mind feel young. 이거 어려우신 분은 일단 이 문장은 그렇게 되는구나 하고 넘어가셔도 괜찮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계속 만나본다, 반복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국어 문장 드릴 테니까 잠깐 멈추고 배웠던 거 다시 따라해 보시면 되고요. 모르는 거 있다고 몰라 이게 아니라 저 부분을 다음 강의할 때 좀 더 신경 써서 봐야겠구나, 이 정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허전하신 분들은요, 요 영어 자막 보시면서 한번 써보는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네, 손으로 쓰면 훨씬 느낌이 다르거든요.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꼭 영어로 한번 써보세요. 마지막 퀴즈는 동네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 갔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작한 문장, 이거 바로 말씀해 주시고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이 습관이 나중에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예요.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따뜻한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